네, 어제 하루 105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을 받으면서 국내 누적 환자는 9,58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교회와 병원, 요양원 등의 집단 감염과 해외 유입 사례는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222명이 추가로 격리 해제돼 완치자는 5,000명, 완치율은 52%를 넘어섰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이달 중순부터 이제 누적 확진자의 증가세가 만만해졌는데요. 저번 시간에도 완전한 둔화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요. 예. 지금 치료가 끝나서 격리 해제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서 완치율은 50%를 넘어섰지만 사망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좀 어떻게 진단을 하시는지요? 예, 이제 환자가 어제 조금 늘어났다가 오늘 또 약간 줄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뭐 늘어나고 줄고 하는 거는 계속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확실히 둔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여기저기서 좀 보이기는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잘 관리가 되고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대신 이제 해외에서 유입되는 환자들이 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사망자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세계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는 상당히 낮은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증 환자가 79명, 위중 환자가 54명이니까 아마 좀 더 이 사망자가 생기지 않도록 예. 중증 환자 관리를 좀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이 누적 확진 환자 수가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수를 좀 넘어섰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완치율이 50%를 이제 넘어섰다고 하는 것은 예. 입원되어 있는 환자 대비 완치 퇴원된 환자가 더 많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기 처음 확진 환자가 나온 게 2월 10일이니까 지금 한 두 달하고 2월 20일이니까 두 달하고 한 10일 정도가 경과됐습니다. 예. 그러는데 지금 상당히 우리는 나름대로 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실제 환자가 굉장히 많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완치돼서 퇴원이 됐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뭐 여전히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해외 유입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집단 감염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데 어제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만민중앙교회 이 확진자 12명이 나오면서 새로운 집단 감염지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로에 대해서는 이제 전남 무안에 있는 또 다른 만민교회와의 연관성이 좀 주목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서울에 있는 만민교회와 무안에 있는 만민교회가 서로 뭐 관계가 있는 네.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는데 지금 이제 서울에 있는 만민교회 분들이 그 무안에 있는 만민교회를 한 70여 분이 방문을 했었다 그래요. 네. 그리고 환자 발생이 된 거를 역학 조사를 해보니까 첫 환자 발생이 유사한 시기에 발병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 먼저 환자가 발생했는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네. 또 어디에서 발병이 되어서 어느 교회로 전파가 됐나 하는 것도 아직 조사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전체 9,500명이 넘는 확진자 가운데 80% 이상이 집단 감염을 통해서 계속 이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와 같은 이런 집단 감염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 교회에서 이제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이제 지역 사회로 또 지역 사회에서 교회라고 하는 집단으로 감염이 되고 하는 이런 계속 악순환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서울과 무안에 있어서의 이 교회를 통한 집단 감염 이것을 조사하고 또 혹시 여기에서 일어난 집단 감염이 지역 사회로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걸 아마 역학 조사를 통해서 꼼꼼하게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더 이 연관성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시기적인 연관성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시기적으로 좀 정확히 보면 이제 무안 교회에서 부부 한 쌍이 24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고 구로에서 이제 26일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이 시기 발병 시기를 좀 볼 때 연관성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한 이틀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이게 이제 실제로 증상이 발현되기 전이라도 이제 전파력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디에서 먼저 발현이 되고 또 어떤 환자가 어디에 전파를 시켰나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자가
확진된 환자가 나온 양상만 가지고는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으로 아마 살펴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조만간 좀 더 꼼꼼한 역학조사가 나오게 되면 아마 전후관계 이런 걸 예.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구 제2미주병원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확진자가 이제 75명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감염 확진자 대부분이 이제 폐쇄병동에 있던 환자들이기 때문에 감염을 어떻게 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예,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제2미주병원이 있는 병원 건물이 네. 11층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건물의 이제 위층 8에서 11층을 제2미주병원이 쓰고 있었고 아래층 3에서 7층을 대실요양병원이 이제 쓰고 있었다 그러는데 대실요양병원은 지난 뭐 한 2, 3주 전에 이미 대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그런 네, 병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90여 명이 확진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병원인데 그러니까 대실요양병원은 지난번에 이미 확진이 대규모로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제2미주병원의 집단 감염이 이제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감염 경로나 감염원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로 보건대는 아마 대실요양병원에서 지금 제2미주병원으로 확산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데 이것도 지금 이제 정밀한 역학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초기에는 제2미주병원의 병원 종사자 70여 분을 아마 검사를 한 것 같은데 네, 여기서는 네. 음성이 나왔어요.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환자 중에 한 분이 확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 전체를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는 많은 환자가 이미 이제 감염이 되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2미주병원은 정신과 전문 병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입이 자유롭다기보다는 전부가 다 이제 소위 말해서 격리 형태에 되어 있는 그런 특수한 병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이제 감염이 확산이 일어났는지가 아직까지는 약간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대실요양병원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제2미주병원으로 확산이 된 것 같은데 이것도 정밀한 역학조사 중이니까 아마 조만간 좀 뭔가 사정이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제2미주병원의 종사자들에 한해서 감염 여부를 조사했던 게 이제 집단 감염의 좀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병원 종사자들은 전원 이제 음성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혼선을 아무래도 빚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위층에 있는 대실요양병원에서 이미 대규모 확진이 나왔기 때문에 위층으로는 언제든지 이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출입은 확실히 통제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같이 쓰고 이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한 곳에서 대규모 확진 환자가 나왔으면은 다른 인접한 곳에는 뭐 전파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는데 왜 병원 종사자들만 초기에 검사를 했는지 이게 좀 의문이긴 합니다. 예. 환자들은 아마 격리돼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병원 종사자들이 음성이면 누군가 환자를 접촉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예. 이제 정신병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환자들은 검사를 안 한 것 같은데 이 환자가 한 명이 확진이 되면서 이제 환자를 검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상황에서는 환자들이 이미 이제 퍼졌다는 예. 거예요. 한 명이 확진이 될 때. 예. 그러다 보니까 초기부터 환자나 아니면 그 이외에 병원과 관련된 모든 분들을 전수조사했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는 대목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전수조사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대구시가 정신병원 17곳, 그러니까 환자 2,2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뭐 이렇게 되면 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는 상황에서 이 취약시설의 환자 관리에 대한 얘기 계속해서 나왔고 지적도 되어 왔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사실 뭐 여건만 된다고 하면 예. 미리 했었어야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우선은 취약시설이고 고위험군이거든요. 더구나 이제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환자가 더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예. 이분들은 감염이 되고 나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고위험군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분들하고는 달리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이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분인데 대구 경북 지역이 사정이 워낙 안 좋아서 예. 우선순위에 좀 밀린 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든지 여유가 생기면 이분들은 최대한 빨리 전수조사를 해서
감염된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초기에 조치를 해야 중증으로 빠지지 않으면서 사망에도 이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여유가 된다고 하면 최우선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아무래도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 환자는 다소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의료진 감염 소식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자를 돌보다 보니까 의료진 감염 소식도 전해지는데 사태가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런 의료인들에 의한 2차, 3차 전파라든지 이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의료진들이 감염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뭐 굉장히 이제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우선 의료진들이 다른 분들을 감염시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 예. 의료진들은 그나마도 본인들이 이제 전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은 우선 뭐 스스로 격리 조치를 하거나 스스로 근무에서 아마 빠지거나 이런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더 걱정하는 것은 의료진들을 통한 감염이라기보다는 저는 의료진 자체를 좀 걱정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현장에서 의료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특히나 이제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의료 이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것만 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예.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선 많은 성원을 해주셔야 되고 이 의료진들이 협조를 요청하면 상당히 협조도 해주셔야 됩니다. 더구나 이제 의료진들께서 이렇게 감염이 되셔서 심지어는 중증에 빠진 분도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증에 빠진 분이 한 분, 위중한 분도 한 분 계시다 그러거든요. 어떻게든지 이렇게 고생하시는 의료진들이 희생이 안 돼야 될 것 같고 예. 저는 뭐 의료진들을 통해서 감염 확산이 되는 것보다 오히려 의료진들이 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걱정이 크고 제가 또 이 시간에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의료진들이 건강해야 돌봄을 받는 환자도 건강할 수가 그럼요.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의료진들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 일반이나 또 지자체뿐만 아니라 의료진들을 이렇게 돕고 하는 많은 분들도 의료진들이 특히 건강할 수 있도록 애를 좀 많이 써주시고 또 우리 정부나 방역당국 뭐 심지어 대통령께서도 의료진들에게 한 번쯤 그런 격려의 말씀이나 또 의료진들 현장을 한번 방문해 주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도 좀 덧붙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누적 확진자 수가 이제 완치 환자 수, 확진자 수가 치료 중인 사람을 넘어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의료 자원에도 여유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이제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제 대구 경북 지역만 하더라도 이제 환자 매일 나오는 확진 환자 수가 이제 50명 이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약간의 여유는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중앙 컨트롤 타워에서 의료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도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특히 서울 경기권에 해외 유입으로 인한 환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공항 주변에 이제 드라이브 스루라든지 워킹 스루 이러면서 이제 환자를 관리해야 되거나 들어오시는 분들을 관리해야 되는 이런 인력들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쯤은 이런 의료 인력의 배분에 대한 것도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완치율은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이 경기 김포시에서 완치 뒤에 다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도 나왔고요. 이런 비슷한 사례들을 두고 의료진은 일단 바이러스가 재감염된 건 아니고 재활성화된 것이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 좀 이런 사례들을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신지요? 이런 사례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몇 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해외에도 이런 사건이 이런 건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확실히 제가 볼 때는 재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치료가 되면 이제 완치되어서 퇴원 판정을 내릴 때 24시간 시간 간격을 두고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진단 검사를 다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완전히 음성이 되어야 이제 퇴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퇴원이 되고 나서 어떤 경로로든지 간에 다시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하나는 검사를 할 때 바이러스의 양이 검사 키트가 확인할 수 있는 이하치로 내려가서 실제로는 바이러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계치 이하여서 이 진단 키트가 음성으로 검출을 못해서 예. 음성 판정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가능성이 하나 있고 실제로는 그 이하치 이하인 경우에는 둘로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는 실제 바이러스가 있는 경우도 그러니까 그 검사치 이하지만 예.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두 예. 번째는 완전히 완치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완치됐다고 하는 거는 바이러스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퇴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양성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퇴원이 되어서 양성이 됐다고 하는 거는
기준치 이하, 검사 기준치 이하로 내려간 바이러스가 조금 남아 있다가 다시 발현이 된 거거든요. 이때 아하. 발현이 될 때는 보통 예.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이유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 면역력을 이기고 약간 남아있던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퇴원을 할 때는 기준치 이하의 바이러스였는데 퇴원을 하고 나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다시 바이러스가 소량의 바이러스가 몸에 있던 게 다시 정식을 해서 나타난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예. 이런 경우라면 이제 기준치 이하의 바이러스라고 하더라도 아주 소량이더라도 완치 판정을 내리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우려도 좀 생기거든요. 기술적으로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떤 방식을 동원을 하더라도 기준치 이하, 검사를 할 수 있는 기준치 이하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현존하는 기술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존 기준치라는 게 예를 들면 그 이런 거죠. 검사진에 나타나는 부분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예를 들면 거죠? 이런 거예요. 이 진단 키트가 바이러스가 3마리까지 있으면 찾아낼 수 있다 그래 봐봐요. 네. 3마리까지. 3마리까지 있으면은 이 진단 키트가 양성이다. 명백히 예. 보여주는데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검사 키트는 바이러스가 없어요. 음성이라고 결과를 내준다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바이러스 한 마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 기준치가 3마리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퇴원을 하는 거예요. 뭐 증상도 별로 없고 네. 이제 뭐 다 나은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네. 퇴원을 하는데 이 한 마리가 다시 자라서 3마리, 5마리, 10마리 되면은 증상이 나타나고 이제 검사를 해보면은 3마리 이상이니까 양성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3마리 이하일 때는 어떻게 잡아낼 거냐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기술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지금의 기술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퇴원이 되더라도 바로 사회생활로 복귀하지 마시고 당분간 집에서 자가격리 수준에 준하는 조치를 하면서 정상을 좀 봐달라. 예. 이게 지금 현재 방역 당국의 지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지켜주시면 퇴원이 되신다고 해서 재발인이 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려되는 사안 두 가지가 소규모 집단 감염이랑 해외 유입 사례인데 이제 해외 유입 사례를 좀 얘기를 해보면 지금은 유럽발, 미국발 입국자의 경우에 이제 증상이 없어도 2주 동안 자가격리를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좀 해외 입국자 전원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저는 오늘 지금 당장부터라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는 국내가 상당히 어느 정도 둔화 추세에 있으면서 안정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해외 유입 요인이 점점 더 커질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90% 이상이 일단 우리 국민이세요. 우리 국민. 네. 예, 우리 국민이고 아마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한 10% 정도의 분들은 외국분이실 것 같은데 이 외국분들은 우선은 자국에서 보통 해외 여행을 금지한 국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시는 한 10% 분들은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어떤 사업차 이런 이제 업무상 우리나라를 방문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뭐 예. 관광이나 이런 거는 뭐 전 세계가 이미 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들어오실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인데 실제로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 한 90%의 우리 국민 중에서 또 확진 환자도 90%가 또 우리 국민이시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국민 여론은 여전히 전면적인 봉쇄를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선 전면적인 봉쇄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외국분이라고 하시더라도 정말 필요한 어떤 업무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들어오시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중국이 엊그제 갑자기 국경 봉쇄를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중국을 못 가지 않습니까? 예. 중국을 못 가는 게 뭐 관광을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라 불효불급한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가를 방문하는 분들도 이런 분들이신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완전히 물리적인 봉쇄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네. 측면에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유입되는 것에 대한 국민 불안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든지 상관없다는 거죠. 뭐 남미가 되었던 호주가 되었던 어디서든지 들어오시는 분들은 네, 네.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처럼 2주간 의무적인 자가격리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해야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이런 자가 조치를 취하게 되면 우리 국민은 자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입국이 여전히 이제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외국 분들인 경우에는 이제 자가에서 의무적으로 2주간을 격리를 하게 되면 이것들이 또 부담이 되어서 입국을 일부 저지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2주간 자가격리 조치는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훨씬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는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미국에서 들어와서 제주를 여행한 이 유학생 모녀의 사례도 있고요. 또 태국 여행을 다녀온 20대 남성이 또 자가격리 통보를 어기고 PC방, 카페 등을 다녀온 경우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가격리자 관리에 대해서 보다 좀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보다 좀 효율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까요?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 1대1로 마크를 시키는 거예요. 한 명씩. 그러니까 뭐 누가 되었든지 상관없이 뭐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하든 공무원이 되든 한 명씩 뒤를 따라다니면서 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이게 뭐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강력한 대책이라고 하면은 법적 조치나 아니면 이제 손해배상 청구, 이제 제주도에서 한 것 같은 그런 건데 이제 늘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강력한 처벌만이 이제 뭐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항상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제주도에서 한 1억 정도 되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그랬는데 제 생각으로는 법적 조치는 물론이고 법에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1년 이하 징역, 그다음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제주도 같은 데서도 1억만 할 게 아니라 손해를 본 상업시설에 대한 그런 손해, 방역에 대한 손해 이런 것들을 다 청구를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50억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그 자체가 굉장한 강력한 조치가 된다는 거야. 이게 선제적인 조치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조치가 돼요. 이렇게 항상 얘기하면은 뭐 강력한 처벌이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꼭 있는데 제가 꼭 묻고 싶은 거는 뭐냐면 한 번이라도 강력한 처벌을 해봤냐는 거예요. 안 해봤잖아요, 우리가. 강력한 처벌을 해보면은 확실히 선제적인 조치가 되면서 강력한 조치 수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꼭 강력한 처벌을 잘 못합니다. 어떤 경로든지 간에. 그래서 저는 강력한 조치를 해야 지금 이런 일탈 행위를 막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의 감정이 외국에서 유입하는 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 내국에서 지금 이 사태와 싸우고 있는 국민들의 감정이나 정서만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좀 이런 강력한 조치를 해야 이런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강력한 조치가 선제적인 조치다. 그런 측면에서 좀 적극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시행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한 처벌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 5일 이후에 정부가 일상생활이랑 경제생활 그리고 방역이 좀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에 대한 얘기를 내놨거든요. 지금 이런 대책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뭐 생활 방역이라 그래서 뭐 특별히 달라질 건 없습니다. 이제 기존은 뭐냐면은 여전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제일 곤혹스러운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방역이 됐냐 아니면 고강도 뭐 사회적 거리두기냐 상관없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거의 우리가 지금 꽤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피로도가 상당히 쌓인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의 협조를 여전히 당국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정부 당국이 국민 일반에게 협조를 구하고 또 정부 당국도 국민 일반이 이런 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국민들께서는 언제나 마스크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시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지금 이 고리를 끊을 수 있지. 누구든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고 감염 확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전체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협조를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우리가 이 종식 국면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셔야 되니까 방역 당국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협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강조를 하셨는데 이제 또 4월 6일에는 개학이 또 예정돼 있습니다. 이걸 또 연장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또 강행을 해야 되느냐 말이 많은데 미성년자 확진자도 지금 600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좀 개학을 미루는 게 옳다고 보시는지요? 저도
개학을 미뤄야 된다. 이 입장을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여러 번 예.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하나는 미성년자 확진자가 600명을 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환자가 600명 이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600명 중에 중증 환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경증이라는 거죠. 예. 심지어는 무증상도 꽤 있을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미성년자 확진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조용한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전히 지역사회 감염이 일부 있고 또 모르는 그런 감염 경로나 감염원을 모르는 집단 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학교를 열게 될 경우에는 학교를 통해서 감염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시기는 얼마 정도 될지는 모르지만 아마 당국이 다시 개학 연기를 선언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